나눠 가져야지. 왜 남이 번 걸 뺏어서 나눠 가지려면 돼, 안 돼? 아니, 지들 걸 나눠 가지려면 가지는지 왜 자본주의 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남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들이 말이야 먹을 때 안 먹고 해서 모아놓은 돈을 지들이 뺏어가지고 지들끼리 잔치하면 돼, 안 돼? 이게 빨갱이야, 이게 빨갱이야. 이 개새끼들이야, 이거 개새끼들. 문재인 이 개새끼야, 이 개자식들. 개자식들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반이 거기에 빠졌어. 기가 막히지. 왜? 악한 영을 담고 있으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생긴 이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입맛이 짝 드는 거예요. 왜? 영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로로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내쫓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하고 복음과 이 복음, 성령의 털로 복음이하고 십자가에도 이 복음하고 사회주의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이거는 꼭 예수하고 마귀와의 싸움이 그대로 일어나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무리 공산주의를 박멸하고 아무리 사회주의를 깨뜨리고 해도 결국 근본적 싸움은 이 국민들이 예수 앞으로 안 돌아오면 싸워서 이겨도 몇 년 못 가. 또 다른 사회주의가 또 나와. 그러니까 결국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인류 역사가 이것은 증명하는 바라고. 이 복음과 이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됐는데 현대판 현재는 뭐냐? 사탄의 얼굴이 뭐냐? 사회주의야. 이해돼요? 성령의 얼굴이 뭐냐? 복음주의야. 복음주의와 사회주의가 지금 지구촌에서 대충돌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두 손 들고 하면.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게 다 시온의 대로 가야 돼요. 뻥 돌려버려. 실제로 뭐냐? 여러분은 다 나처럼 될 수 있어. 간단해. 내가 이거 50년 쌓아놓은 노하우를 내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 1년 안에 이룰 수 있어. 다 정나온급으로 갈 수 있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사회주의가 이게 왜 나쁜지 지금부터 내가 토크로서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왜 사회주의가 나쁜지를 잘 들어보라고. 인간들이요,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탄이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겨가지고 인간은 가만 놔두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사회주의로 가느냐? 잘 들어봐요. 여기 너 청년들 손 들어봐. 청년들 바빠서 없어. 청년들 다 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청년들 다 앞으로 나와. 다 일어서서 나와. 일로. 청년들 다 나와. 다 나와. 하도 여기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머리가 돌이라서 그냥 설교만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시청각으로 알려줄 테니까. 사회주의가 왜 나왔는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자, 더 나와야 돼. 청년들 또 나와야 돼. 번호. 하나, 둘, 셋, 아니야. 12마리, 10명 나와야 돼, 10명. 더 나와. 니들 더 나와. 다 나와. 자, 사회주의가 왜 생긴지를 잘 보란 말이야. 사회주의가 왜 생기는지. 인간은 가만 놔두면 무조건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왜? 타락한 인간이라서. 번호 다시. 하나, 둘, 셋, 됐어. 너는 번호 끝 해야지. 그렇지. 됐어. 자,
여기 지금 10마리가 모였어. 모였는데 이 10마리가 능력이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지. 그죠? 단데 요 사람이 경제적 능력도 다 달라. 내가 부여하겠어. 너는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 얼마? 10만 원. 그래 10만 원. 너는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벌어. 얼마? 20만 원. 너는 30만 원밖에 못 벌어. 너 얼마? 30만. 너는 40만 원밖에 못 벌어. 40만 원. 그렇지. 너는 50만 원 버는 거야. 60만 원. 너는 60만 원 벌어. 60만 원. 너는 70만 원 벌어. 너는 80만 원. 너는 90만 원. 마지막은 100만 원 버네. 이렇게 서로 다른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같이 사는 거야. 살 때 여기서부터 절반을 딱 잘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로 헤어져. 나머지 이쪽으로. 아니 너도 일로 더 붙어도 돼. 너도 더 붙어도. 아니 너도 이까지 더 붙어. 7명 붙어도 돼. 7명이 10만원 20만원 버는 총액을 다 더해도 저 뒤에서 3명 버는 것만 못해요. 이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아니 경제적 능력이 같아야 달라요. 이렇게 어느 세상을 가도 능력은 차이가 있어. 원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가장은 하루에 가서 짐승을 2마리 잡아와. 어떤 가정은요 한 달 내내 쫓아다녀도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아. 이런 경제적 차이는 원시 사회 때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때에 이 7명이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모여서 얘들이 불만을 토하기 시작해. 수근수근 해봐. 수근수근. 아이씨 더럽다. 이 씨발 더러워. 이 씨발 말이야. 이 족같은 새끼들 말이야. 이놈의 세상 말이야. 때려엎어. 이 개새끼다. 같은 인간로 태어났는데 말이야. 주먹 땄지요. 위로 올려. 물러가라 해봐. 이쪽을 향하여 그러지. 얘들 보고 물러가라. 스탑. 지들이 공부할 때 안 했었거든. 얘들은 공부할 때 공부했거든. 얘들은요 일할 때 일 안 했거든. 얘들은 죽기사를 일했거든. 근데 결과가 차이 난다고 이 새끼들이요 데모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는 얘들이 투표권은 똑같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투표권이 얘들도 하나고 쟤도 하나야.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 뭘 만드냐? 사회주의 법을 만들어. 똑같이 나눠 가지자. 사회주의 법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요, 야 더럽다 이거야. 이 씨발 더러워서 이 족같은 새끼들 말이야.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씨발 새끼들. 그래가지고 얘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은 곧 뭐냐? 칼이요 칼. 뭐라고요? 칼을 들고 얘들을 협박하는 거야. 네가 대표로 칼 들고 가 일로. 칼 들고 내놔 그래봐. 내놔. 그럼 너희들은 두 손 들어야 돼. 왜? 칼을 들고, 법이랑 칼을 들고 왔으니까 내놔. 그러니까 얘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손 들었어.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거야. 그러면 100만 원부터 10만 원 벌려서 똑같이 나눠 가지면 다 50만 원이 돼요. 50만 원. 50만 원의 평등 사회로 가자 이거야. 이래서 얘들이 뺏겼어. 얘들이 물러줘. 가져 그래. 죽이지만 마. 다 줄 테니까 죽이지만 마. 그래서 얘가 뺏어와가지고 막 얘들이 좋아서 난리 나요. 막 이 빨갱이들이 난리 나. 주먹 닿지요. 위로 올려. 우리가 이겼다. 야 이 개새끼들아 물리냐. 이래가지고 똑같이 50만 원을 나눠 가졌어. 이걸 사회주의라 그래. 이해가 돼요? 사람은 사회주의에 유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이쪽에 7명은요 어차피 지능력으로는 못 살아. 그러니까요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강제로 뺏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 보세요.
뺏긴 이 3명은 내년에 가서는 일을 할까 안 할까? 그 머리 잘 돌아가네. 왜 안 할까? 얘들이 일을 해도 50만 원에 낮춰서 일을 해. 50만 원에. 50만 원에 맞게. 왜? 더 이상 벌면 뺏겨야 되니까. 50만 원에 맞춰 일한데 그 다음에 가면 50만 원도 얘들이 또 가져와서 뺏어라. 이러다 보면 결국은 거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사회주의가 왔기 때문에 내가 가문 운동하기 전에 수없는 강남의 부자들, 의사들, 이 사람들이요 보따리 다 샀어요. 왜?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래서 내가 요즘도 만나면요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우리를 한국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 말이니까 목사님이 강원동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삿짐 다 샀습니다. 부동산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919년 2019년에 목사님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뭐 전임 목사가 다 있어? 야 그럼 조금 기다려보자. 문재인과 정광을 싸우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지켜보다가 자기들이 이삿짐 풀고 오늘까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부자들을 한국에 잡아놓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 10만 명이 넘는다고. 아멘. 윤석열 대통령 듣고 계시나요? 그 10만 명 외국으로 자본이 강남 부자들 다 외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한국에 그대로 눌려놓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만 좀 나한테 달라고. 내 나라 지켜줄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아멘.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은 큰 일을 해낸 거야. 나라 망해서 끝났어. 그때 끝났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 양극화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둘이 싸움을 붙이고 1번부터 7번까지 3번부터 10번 이렇게 대결을 시켜서 서로 정오하게 만들고 싸움을 붙이면 반드시 나라 망해요. 100% 망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기에 속았어. 절반이 지금 속아야 된 거야.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다 이쪽 이놈들이에요. 이재명 찍은 사람 다 이놈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계속 가면 100%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200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제2의 건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자유망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지? 믿습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이 사람들은 원래 거지고 계속 거지인데 거지를 내버려 놔두고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잘 살고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살는데 영원히 잘 살고 놔둡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세금 제도를 만든 거야. 무슨 제도?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4년제 경제학을 졸업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공부를 하는 거야. 여기 경제학과 졸업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나보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나 잘 못해요. 맨날 무슨 경제학 이론 그것 말이야. 헛방이거든 헛방. 이렇게 딱 명쾌하게 딱 정돈이 되잖아. 그래서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세금을 얘들이 이제 칼을 들고 내놔 그럴 때 얘들이 좋아. 나는 주는데 얘들 이 사람 잘 버는 이 사람들도 얘들을 계속 놔둬가지고는 결국 공동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일로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는데 몇 프로를 넘겨줘야 되느냐. 잘 들어봐. 사회주의자들은 니들이 번 거 중에 80%를 넘겨달라 그래. 80%를 넘겨주면 자본하고 기술하고 공장하고 사장들이 그 기업을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얘들은 80%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냐면, 야, 너희들한테 우리가 달라 그러면 칼을 대고 달라고 주기를 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다 망해. 망하면 내년부터는 니들에게 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30%만 넘겨줄게. 요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치의 차이야. 30%. 몇 부? 여러 가지 세금 명목을 뭔세, 주민자치세, 뭔세 해서 다 합하면 30%를 넘겨주면 얘들도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또 그 70%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업을 확대하고 공장을 확대해서 얘들을 다시 취직을 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줘.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야. 그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로 가야 돼요? 사회주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이 개새끼가 말이야. 이 개자식이 말이야. 부자들 노무현 때도요. 강남 부자 주머니 털어서 의료보험을 내지 않게 하겠다. 잘 들어보라고.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강남 부자 주머니에 뺏어서 의료보험을 하나도 안 내도록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공짜로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 LA의 집값이 올라버렸어. 왜 그러냐? 부자들은 돈을 버는 능력도 있지만 지킬 힘도 있어. 강남의 돈이 LA로 다 날아간 거예요. 이 노무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강남 주머니 털어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안 내도록 했다니까 한 주일 후에 LA의 집값이 올랐다니까. 왜? 강남에 있는 돈이 LA로 가가지고 막 집을 사니까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래서 미국의 문제까지 만드는 거야. 이게 캘리포니아 이 몰개지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간 데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간 데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무현이가 나중에 그걸 알고 안 되겠다. 강남 주머니 돈 못 뺏겠다. 취소했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나는 카나다도 붕해를 하러 가봤고 미국도 붕해하고 왔어. 카나다가 사회주의성으로 강한 나라예요. 이게 낮에 붕해를 하러 갔더니 캐나다는 낮에 붕해 못해. 다 외국 가 있는 사람들은 부부간 둘이 쎄 빠지도록 일해. 쎄. 혓바닥이 빠지도록 일해서 남편이 버는 걸 가지고는 집값 내야 돼. 집을 전부 다 돈 은행 융자로 받아야 돼. 여자가 버는 거 가지고는 애들 교육하고 생활해야 돼. 이런데 둘 중에 하나가 몸이 아파 눕다 그러면 바로 이혼해야 돼. 왜 이혼해야 되냐? 둘이 이혼 안 하고 부부로 있으면요. 아파 누워 있으면 하나 돈 못 버는 국가로부터 돈을 안 주니까 여보 할 수 없어. 우리가 헤어져야지. 그래야 정부의 돈에서 받을. 이래서 이혼하는 거라고. 절대 여러분은 미국 이민 가지 마로. 갈래? 참.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어려워도요 집구석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 누나 한 집에 다 살아도 그 중에 대학 졸업한 처녀 하나가 돈 벌어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어.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생존에는 문제가 없어. 미국은요 한 사람 쓰러지면 바로 생존에 문제가 생겨버려. 그래야 절대로 사회주의로 가면 돼 안 돼? 그래서 세금이 70% 번 거 중에 뺏어서 이쪽으로 주면 줄 수는 있지만 다음에 내년도에 저 사람들이 기업을 유지를 못해. 또 확장을 못하니까. 그러면 새로 대학 졸업한 애들을 고용을 못하니까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도 살고 얘도 살고 할 수 있는 얘들도 계속 꿈을 가지고 전진시키고 회사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30%의 돈을 세금으로 내면 이 사람들도 또 잘 살 수 있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니들이 돈 번 것 중에 30%는 얘들한테 줄 용기가 있어? 없어? 그거 30%안 주면 사회주의가 온다니까. 칼 가지고 온다니까. 니들한테 뺏으려고. 줄 용기가 있어? 30%? 근데 표정이 영 시원찮아요. 이래서 우파들이요, 이걸 인색하다가요, 전체를 다 뺏기는 거야. 그 우파들도 세금을 낼 때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양쪽이 잘 살고 너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부흥회하다가, 미국 가서 부흥회하다가, 거기에 교수 출신 그 교회가 많은데 똑같이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경제학 박사님이 나를 보고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주겠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설명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 성령의 통로로.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눈에 딱 보이는 거야. 한눈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이 성령 받으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보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할렐루야. 자, 이제 너희들은 수고해서 들어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이제 다음 순서로 가겠는데, 우리는 사회주의 해야 돼요. 공산주의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주의 해야 돼. 맞아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바로 자유마을이야. 명령합니다. 3월달 안에, 몇 달 안에 여기 다 자유마을의 대표들이 여기 다 모였어. 나도요, 돈 12억 써가면서 이런 행사할 때는 나도 돌대가리 아니에요. 내가 이걸 투자할 때는 내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이용당해 줄래? 또 아멘 하라고 난리야. 이 이용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3월달 전까지 각 마을별로 5,000명씩, 몇 명씩? 5,000명의 회원을 꼭 여러분이 설명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조건을 만들려고 지금 자유일보라는 신문을 1억 부를 찍었는데, 한 개 있으면 가져와봐. 일단 이게 편집이 다 안 돼서 일단은 시간 때문에 자유마을이라고 우선 한 개 만들었어. 이거는 이번 주에만 쓸 거고, 원래 정식 신문이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이게 여기 있는 연사님들, 박사님들이 다 원고를 써서 이천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이충원 박사님 다 원고 썼어요. 근데 전면은 앞에면은 당연히 내가 썼죠. 요것은 중심이 뭐냐면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막 협의한 거, 막 복잡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 이번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주제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요거에 대해서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안 된다 그래.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94%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왜 찍었냐 그러면 모르고 찍었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95%를 자유마을에 참여시킬 수 있어. 왜? 우리는 주한미군을 지켜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 국민의 95%를 우리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좌파로 넘어가고 이재명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어. 무엇으로? 주한미군 철수 찬성 반대.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신문을 이제 다음 주에 정식 신문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든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집집마다 한 부씩 다 집어넣어야 돼. 가서 막 발로 차이더라도 일단 집어넣어야 돼. 누가 집어넣어야 돼 그걸? 누가? 집어넣을래요? 이렇게요, 포럼을 해가지고요, 세월도 시간도요, 이게 안 돼요. 혁명을 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을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씩 다 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길거리에 이 신문이 바람에 막 날려다니게 만들었어. 국민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뭔데 말이야 이 신문이 막 바람에 날아다니고 한번 주워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제목이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심리전을 유도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이전한테 배운 거야.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궁금증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기사를 읽어볼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3월달부터는 농도를 더 높여서 그때는 더 좋은 원고를 써서 다시 1억 불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해서 하면은 또 120대 유튜브, 내가 120대 유튜브 연합회를 만들었어. 신의 한수, 그 다음에 뭐 이봉규, 고성국 TV 다 120대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광고비를 내가 100만원씩 주고 이 광고비를 1년 내내 돌릴 겁니다. 뭔 광고 하느냐. 자, 답변이라는 거 들어봐요. 들어봐. 자, 이 광고를 기가 따갑도록 듣도록 국민들이. 이제 내가 계속 지금 청와대한테 요청하고 있어. 종편에서도 이걸 틀 수 있게 해라. 내가 광고비를 내겠다, 이거 광고비를. 이건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믿습니까? 자. 들어봐. 국민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자유마을 웹사이트 링크를 누른 후 자유마을에 가입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자유마을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볼까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클릭. 한미동맹. 찬성 클릭. 자유우방협력. 찬성 클릭.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찬성 클릭. 6.25 북한 침략, 찬성 클릭. 연방제 북한으로 흡수 통일, 반대 클릭. 북한 3대 세습 체제, 반대 클릭. 사회주의, 반대 클릭. 자유통일, 찬성 클릭. 북한 해방, 찬성 클릭. 주사파 척결, 찬성 클릭. 자유 대한민국 체제, 찬성 클릭. 자유마을, 찬성 클릭. 국가보안법, 찬성 클릭. 핵 폐기, 찬성 클릭.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클릭.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당신도 자유마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접속하신 자유마을 웹사이트에 있는 자유마을 신청서를 같이 작성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하셨으면 이제 내 지역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 시도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주세요. 내 시도를 선택한 후 이제 시군구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읍면동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읍면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누르셨다면 이제 연락처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별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성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인이 있으시다면 추천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까지 꼭 작성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이 네모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라고 적힌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마을 회원이 되셨습니다. 위의 정보는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마을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3천만 명을 자유마을에 가입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듣고도 자유마을에 가입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이야. 한국에 살면 안 돼. 그런 인간들하고 대한민국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빨갱이라도 들으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재명한테 속았구나. 주한미군 철수하면 망하지, 맞아. 이거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먹 다 쥐어요. 옆에 좌우해가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 애고운동을 이게 한 4, 50년 했거든요. 지금 한 게 아니거든. 하는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목사님들을 모아서 실촌수양관에서 전국에 뭐 감린산 기도원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수천 명 모아서 뭐 금남교에서는 2만 명 목사들을 모아놓고 계속 이게 성경 가르친다 하고 그걸 미끼로 던져놓고 계속 이게 애고운동을 했는데, 그다음 어느 날 내가 낙심이 됐어. 누구처럼? 이천처럼 낙심이 됐어. 해도 되지도 않는 거. 나만 목사냐 이 개새끼들아. 그런 찰나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누구냐?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별 3개짜리야. 나타나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신입생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 편지를 내가 읽어보고 통곡하고 울었어. 내가, 이야,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사람도 다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은 별 3개인데 똥별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의 별들이 다 똥별이거든. 다 똥별이야, 똥별. 나라가 망했는데도요, 별들이요, 대수장, 무슨 뭐 성우에, 에이, 그 똥별 달고 난리들이야, 이씨, 정말. 예? 목사도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깜빵 3번 갔다 온대 말이야. 예? 대한민국의 혜택을 혼자 다 본 사람들이 말이야. 별 3개나 달고 말이야. 참모 총장까지 한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이름은 말 안 밝히는데 별 4개짜리하고 내가요 친해요. 전화도 수도 없이 했어. 얼마 전에도 전화해서 그랬어. 장관님, 연설하러 좀 나오세요. 강원에. 목사님, 우리 딸이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절대 청강원 옆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빠, 우리라도 좀 살자. 우리라도 살지. 아빠가 청강원 때 가면 우리도 못 살아. 그래서 목사님 옆에 못 갑니다. 이래요, 별 4개짜리가. 잘 먹어줘서. 참모 총장 출신들 내 잘 알아요. 김진영 장로님 내 잘 알아요. 이필섭 장로님 잘 알아요. 내가 많은 대화 다 해봤어요. 하루는 10년 전에 벌써 이런 세상이 올 줄 알고, 그때 문재인도 대통령 되기 전이야. 노무현 때 내가 이필섭 장로님 찾아가서 그래서, 장로님, 나하고 둘이 혁명 한번 합시다. 지금 군대에 있는 현역들 후배들 수경사하고 몇몇 딱 끌고 이 나라 엎어버리시다 했더니, 목사님 절대 못합니다. 내가 그때요, 아이고 이 별들 힘없구나. 나는 그때 이런 세상이 올 줄 알고요, 목숨을, 그래도 하다 안 되면 총살나게 죽으면 그만이지, 못 간다고 뭐 살아이 말이야. 근데요, 이 장군들이요 펄펄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그 대신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 이필섭 장로님이 나한테 변명을 이렇게 했어. 목사님, 혁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면 우리가 20년 전으로 후퇴를 한대. 왜? 혁명 정부로 세상을 바뀌었다 그러면 세계가 우리를 왕따 놓을 거라. 이 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한 50%는 또 이해가 돼가지고 에이씨 때려쳐버려. 내가 혼자 해야겠다 강원에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자 바로 그 주인공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내가 이 편지를 듣고 통곡하게 울었다니까. 육군사관학교 현직 교장 선생님 별 3개짜리가 이런 편지를 날렸어요. 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의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줬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브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섰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대통령이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해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따 늘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됐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 근대화의 정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베트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됐다.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은 기폭제가 됐으며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하하는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베트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던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 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과 평화대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세력으로 폄하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때 땀 흘리며 일한 오늘의 5, 60대들을 보수 수구 세력으로 폄하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 불대의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는 우리들 신구 세대는 한덩어리가 돼야 한다. 서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지리니. (2022년에)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걸 CD를 만들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처음 만났어요. 드렸더니 꼭 요거 들어보시고 나한테 전화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내가 대통령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듣고 저녁에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합시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계속 서독, 광복, 간호사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5년 후에 내가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 줍니다 하고, 내가 이 영상을, 이것을 CD를 10만 개를 찍었어요. 내가 애국운동을 요즘 한 게 아니니까요. 10만 개를 찍어서 전국에다 뿌렸어요. 뿌려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는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 윤석열만 내가 대통령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영상이, 이 지금 글이 밑바닥으로 국민들에 흘러들어가서 국제시장 영화가 나오는 베이스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걸 보니까 너무 새로운데, 이것을 이제는 CD를 10만 개 찍을 필요도 없고 120대 유튜브에다 광고비 주고 이걸 계속 틀을 생각이에요. 온 국민들의 피 속에까지 이것이 젖어 들어가도록, 전 국민의 99%는 다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좌파도 들어와야 돼요. 빨갱이도 들어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글을 쓰신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자, 이쪽을 가운데로 오시죠. 네. 가운데로 오시죠. 잠깐 내가 몇 가지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별 3개 땄어요? 예. 이야. 김수열 대표는 1개도 못 땄는데. 이야. 근데, 그때 육군사관학교 교장하셨죠? 네. 이런 글을 쓸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뭐 애들 여론조사 했더니 뭐, 네. 제가 그 국방부 정보본부장 끝마치고, 육군사학교 교장으로 네. 그해, 네. 2003년도 네. 3월 5일에 부임했습니다. 네. 부임하자마자 참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를. 예. 네. 업무보고 봤는데, 네. 신입생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신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입생이 네.
가입교하기 전에 네. 군복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렇지. 무기명으로 이제 설문조사 받는 게 있습니다. 훈육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요즘 애들은 어떤 애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나 하고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무기명으로 조사를 받아봤다. 예,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중에 한 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장이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예. 어, 1번 1번. 미국입니다. 그 사람이 쓴 아니 것이 그래 학생 육군사관학교 들어오는 예비 학생들이 예.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쓰는 놈이 1번이요? 1번이 미국, 2번이 북한, 2번이 북한, 3번이 일본, 1번. 4번이 중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서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두고서 이제 훈육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적해 보니까 그 생도들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전교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런 애들을 두고는 공부 가르쳐봐자 헛방이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시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느낀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이 잘못된 가정교육부터 맞아. 학교교육부터 그렇지. 사회교육부터 이 연관성인데 무너지고 교육이 지금 잘못되니까 이제 그 젊은 사관생도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이제 문제는 뭐냐? 가장 핵심은 교육이 잘못됐다. 특히 역사교육. 역사교육 중에도 우리의 그 근현대사. 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오늘날 자사하게 된 그 역사 근현대사. 그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생도를 모아놓고 강당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켰는데 통상 군에서 보면 뭐 교장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보고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보고 생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커피하고 음료수 캔 하나씩 다 넣고서 다 들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야, 신세대. 분위기를 좀 조용하게 하려고. 그렇지. 딱 들어가니까 보고하고 그랬더니 보고 생략, 보고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상에 올라가서 그 을지강당이라고 이제 큰 강당이 그 전생도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커피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감상해라. 그리고 이제 발이 영상을 틀어줬어요. 영상을 틀어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웅성웅성하더니 한 1분쯤 지나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해지고 한 5분쯤 지나니까 그 생도들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교육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한테 이메일이 엄청나게 폭주했습니다. 행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도 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모총장이 며칠 전에 그 사면대 그 남재준 참모총장이 했습니다. 예. 제가 지휘보고를 했죠. 이런 교육을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총장님 한번 참고하십시오. 총장님 저 부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저 보내드릴까 한번 시청하십시오. 지휘보고 할 때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지휘보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김충배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하면서 참모총장은 뭐냐 육군 정신교육 자료로 편집해 도리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때 조언한 것이 바로 그 기무부대에서 조언했어요. 가만 보니까 총장도 일리가 있다. 그럼 뭐야
정신교육제로 자료로 안 만들더라도 훈련소하고 각 사단의 신변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에게 전부 다 이거 보여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 장병에게 다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장이 남재준 총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남재준 그 참모총장이 나중에 이 국정원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에 가가지고 이걸 전 국민들에게 버티려 하다가 결국은 태클이 걸려서 깜빵 갔죠. 네. 결국 깜빵 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다 집어넣은 거야. 정광훈까지도. 우리 그 장모님은 깜빵한 거세요. 이걸 쓰고. 네, 제가 여기서 에피소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제가 생도도 교육신 것이 2003년도 11월 초입니다. 그때 인터넷을 막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갔는데 그 교육을 하기 전에 야, 이 교육을 생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참모하고 그 교수분들 원래 저 교수하고 같이 작성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 철학과에 그 이태크 교수라고 있었는데 전속부관하고 저거 있는데 그분들 한 얘기가 이거 교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현 정부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미쳤어. 예, 그래서 야 좋다. 그건 좋은데 이 내용이 젊은이들 생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교육 시키고 안 시키고는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겨. 그러니까 교장 이심식 준비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야, 그거는 나한테 맡겨. 그냥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인터넷 퍼졌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인터넷 퍼져나가다가 또 동아닷컴 그래서 뭐 시비가 많이 붙은 겁니다. 찬반에. 그래서 2004년도 2월 5일자 중앙지 조선 중앙 동아 문화 해가지고 5개 신문에 그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나가니까 바로 그 기사화돼서 나간 것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는 역할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 퍼진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것을 결국은 확대 못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도요, 대통령 시켜놓으면요, 좌파 눈치를 보는 거야.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라도 우리는 내가 이 영상을 여러분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다 넣어드릴 테니까 전 국민들에게 퍼뜨리시고 그리고 잊어먹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천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여기 김학성 교수님 이충훈 교수님도 딱 이런 영상 하나씩을 다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퍼뜨리도록 원고를 잘 써가지고 통곡하고 울도록 국민들이 내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죠? 예, 2005년대 네. 교장 급 마치고서 네. 카이다 원장 할 때 네. 제가 장로. 장로가 그것도 오관섭 목사님께서 장로님 되셨어요. 예, 예.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장군님들을 볼 때 좀 아쉬워. 뭐냐면 아니 장군님들이 뭐 대단한 일을 다 했다고 말이야. 나라가 망했는데도 말이야. 이런데 연설하러 나오려도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장로님은 오늘 나오셔서 감사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군번 가진 사람들이 약 1200만이 되고 그사 함께 사는 여자들 가족이 2500만이 되거든요. 그 2500만에게 지금 짧게 한마디로 명령 한번 내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식들아. 니들 애국운동으로 다 나와.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 들어.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사형시킬 거야. 그렇게 연설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5살 때 피난 가가지고 대전에서 태어나가지고 충청부터 보은으로 피난에 가서 농촌 생활해봤고 바로 보릿고개도 다 견뎌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5월, 6월만 되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은 것이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은 그때 어머님이
잘라가지고 팔아서 아들 학비 보태주려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서 파는 거 머리카락 잘랐지 않습니까? 맞아. 또 어머니가 자르니까 며느리가 자르지 않습니까? 맞아. 그 어머니는 자른 그 단반 머리를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얀 수건을 머리에 감고서 수건 쓰고 다녔어. 밥에서 부엌에서 밥을 짓던 그 모습. 저는 지금도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5월, 6월만 되면은. 네, 그래서 참 지금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라 또 전역한 예백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군인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논리입니까? 그게 그게 정치적 논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에 나서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가지고 0.7%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 목사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작년 3월 9일날 0.7%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간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완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기초를 닦아놔야지만이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에게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전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자는 그 말씀을 올립니다. 2,500만 군인 가족들, 군복한 사람에게 명령 딱 한마디 짧게 뭐냐. 잔소리 말고 자유마을에 가입해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딱 한마디. 그 말만 딱 하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자, 지금 좌파들 있죠? 네. 한마디로 해서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빨갱이들이 자식들 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식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굴종을 해가지고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자유마을에 가입하라고 그 소리 하려니까. 똑바로 하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 박습니다. 네. 자유마을에 가입하라고 끝까지 후화 안 하려고 그래요. 전 국민들 3천만 명이 다 자유마을에 가입하라. 우리 전 국민 자유마을에 전부 다 가담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오니까 자꾸 눈이 간지러워가지고 눈물이 났어. 아니, 나도 계속 아니, 울잖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모셨던 존경하면서 상관과 정말 용원한 좋은 거 바로 요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제일 늦게 나왔다니까. 지금 여기 차관님하고 이정임 차관님하고 여기 다 이제 나오는데 이제 장로님도 도망 못 가. 이제 나한테 붙잡혔어. 이정민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영호 선배님. 아니, 조영호 장로님이 선배예요? 5군단에서 저보다 1년 선배죠. 아, 저는 저 대령도 하고 작전 참모를 했고 그럼 앞으로 우리 참모장 하셨습니다. 앞으로 너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여기 지금 산만들도 지금 정강훈 말 다 듣는데 말이야. 좋아요. 만세. 감사해요. 다음에 정신 나오셔서 특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강을 정식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네. 자,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확실하죠? 다시 옆에 자리다 하시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뭐 공무원들, 뭐 군인들, 뭐 정치적 중립 개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은 통일 후에 해야 돼. 통일 후에 해야지. 무슨 뭐 생존의 문제인데 뭐 정치적 중립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빨갱이 주사바는 다 쳐내버리자.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늦게 끝났는데 1시 반인데 1시 15분인데 여기 여러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점심 먹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2시부터 안 돼? 안 되기는 뭐 안 돼. 그냥
그냥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만 먹고 빨리 와. 이거 뭐 숟가락 세 숟가락 먹고 와. 이제 2시부터 장경동 특강을 하니까 오시고 또 여기 이영규 어르신도 오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조용히 식당으로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